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는 송도에 거래 있었습니다. 거래가 있던 단지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고요. 요즘 한참 말이 많은 횡재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부동산 투자 조언 말씀드리고 오늘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파트는 송도 푸르지오 월드마크 1단지입니다. 학원가 수요가 있고요. 109에는 이렇게 대형 평수 방 4개짜리를 선호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 단지가 푸르지오 월드마크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50평형, 전용 면적 167제곱미터 거래가 8억 정도에 있었는데요. 평형도 넓고 주차 공간이 보통 2세대 이상 나오는 아주 널찍한 공간이고 주위 생활 환경이 좋고 학교, 학원가 라인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연식 탓일까?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 굉장히 가성비가 좋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그렇게 8억 정도라 하지만 전세 가격은 5억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주 탄탄합니다. 이 송도 109의 학원가에 아주 가성비 좋게 접근할 수 있는 단지라 추천을 드렸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세 가격보다는 위쪽에서 거래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위치 보실까요? 월드마크 8단지까지 대체로 100여 세대씩 있습니다. 총 400여 세대가 있는 거고요. 바로 여기가 송도의 그 유명한 학원가 라인 한 800여 미터가 되겠죠. 이 수요가 맞물려서 많이 찾게 되는 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성비 좋고 생활환경 좋고 소위 말하는 대형 평수 방 4개 조건 충분히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입니다. 아트윈은 바로 지하철과 연결이 되는 유일한 단지가 돼 있죠. 센트럴파크역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고요. 인천이나 서울권으로 접근하거나 공항을 가는 그런 모든 조건에 굉장히 좋은 단지입니다. 센트럴파크에 가깝고 바다나 센트럴파크 뷰가 잘 나오기 때문에 뷰도 아주 훌륭하고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평입니다. 이 아트윈의 특히 84 타입 같은 경우는 바다가 보이는 쪽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만 센트럴파크 보이는 쪽도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선택의 기준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이 모든 기준을 거의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 아트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7억 중반에서 8억 사이 거래되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한 6, 7억이 거래가 됐어요. 반전세나 월세 같은 것들을 끼고 매매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전세는 4억 조금 안 되게 거래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는 층과 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증금도 5천만 원 이하 170만 원의 월세 이하로 보고 있는데 역시 109 단지들이 그렇게 물량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림 한번 보실까요? 트위는 바로 이쪽이 센트럴파크역이 되겠고 101동과 102동이 있고요. 110호 라인이 이 바다 쪽 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쪽 뷰에서도 센트럴파크가 충분히 나오고 뷰만큼은 확실하고 역도 가깝고 쇼핑몰도 좋고 나쁜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포스트파크 13블럭이 되겠습니다. 인천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가격 차이는 나나 여전히 가장 탑의 가격을 이루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트윈과 거의 마주보는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은 10억대죠 벌써.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인천대 입구역 쪽으로 갈수록 비싸져서 15, 16블럭은 11억도 넘는다. 다만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쫓아가지는 못한다. 4억에서 4억 5천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역도 가깝고 모든 환경이 좋은데 다만 그런 이야기들은 좀 하더라고요. 학원가가 멀다라는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율이 낮은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퍼스트파크는 언제 선택하셔도 후회되지 않는 그런 송도의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에트르 송도 시그니처 뷰. 요즘 가장 핫하잖아요. 디에트르하고 힐레이크 3차가 가장 인기가 있는데 지금은 디에트르 송도 시그니처 뷰가 무조건 1등입니다. A타입인 1, 4호 라인 그리고 B타입인 2, 3호 라인이 있는데 뷰가 나오는 3, 4호가 인기가 있습니다. 가격이 10억대가 넘어가 버리니까 좀 저렴한 1, 2호 라인은 어떨까 하고 요즘 접근들은 많습니다. 평균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것이 1, 2호 라인이 되겠는데 그렇게 보면 8억대 중반
6억에서 9억대까지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요즘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27일까지 입주가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금력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물건을 급하게 밑으로 내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월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를 올 대출을 받으신다 할 경우에는 5% 정도 이자를 감안했을 때 월 250만 원 선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시세가 200만 원이 좀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주 지정일까지는 가격 하락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송도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네스타가 오늘 첫 번째 오피스텔인데요. 여기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생수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행강제금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네스타는 테크노파크역 바로 앞에 붙어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매해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걸 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매매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전세 가격은 이게 전용이 26제곱미터가 되는 원룸 기준이다 보니까 보통의 오피스텔 시세와 비슷합니다. 한 1억 3, 4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생숙은 전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입을 할 경우엔 여러 가지 페널티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입은 안 되지만 또 찾아보시면 전입이 되는 곳들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도 오피스텔 원룸 시세와 비슷하고 500에 70, 75 뭐 요 정도에서 체결이 되고 있다. 인기는 있습니다만 오피스텔로 전환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참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다음은 디에트르 송도 시그니처 뷰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아주 저렴한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것에 대한 매수세는 많습니다만 프리미엄이 5천 이하까지 불러대면서 거래가 또 역시 어렵겠죠. 전세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얼마 정도 해요? 라는 고객님 질문에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 라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고는 있습니다. 호수뷰 라인 이외에는 2억 1천, 2천 초반대까지도 내려온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2억 5천 중심으로 거래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도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를 이제는 한 10만 원씩 더 낮춰서 들어가는 모양이라 지금은 굉장히 가격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보통은 입주 지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물량이 거의 소화되고 급매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격은 좀 올라가는 성향을 보이니까 자금력이 되시면 조금 더 끌고 가시면 어떨까 하는 건 있습니다만 그 비용이나 지금 빨리 한 달 먼저 놓는 거나 비슷합니다.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횡재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횡재세가 뭐냐, 그러니까 뭔가 횡재했다 이랬을 때 내는 세금이라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국제 유가 막 이런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유 회사들이 유럽 쪽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도 팍팍해지고 어려워 죽겠는데 그쪽만 지나친 폭리를 취하니까 얼마 이상의 초과이익 난 거 풀어 이런 식으로 횡재세, 그러니까 초과 이윤세를 부과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바로 그런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갚느라고 은행에 종노릇하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은행의 독과점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논란의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그걸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또 민주당 측에서는 횡재세를 내게 하자. 정유회사라든가 은행들 지나치게 초과이윤 많지 않냐.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얼마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기여금으로 내게 하자라는 그런 식의 법 발의를 했고요.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 금융지주회사의 회장들을 불러다가 국민의 소리 들리시죠? 꼭 법까지 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어떻게 내시죠? 뭐 이런 식의 간담회를 가졌던 거죠. 그러면 횡재세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 거니까 무조건 뜯어내야 되느냐? 원론적으로는 정부는 반대를 하죠. 그 민간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서 돈을 번 건데 그걸 가지고 내라 마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여기 여론이 들리지라는 정도로 압박은 할 수 있었겠죠. 일단 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은행에 투자한 사람들, 그 은행의 주주들,
어떨까요? 나한테 떨어진 이익이 많았을 텐데 그게 뺏기게 되니까 사실은 자기 이익에 대한 침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어떤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낸다고 지금 버틴다는 거죠. 금융지주 회장들은 결론으로 내세운 것들이 바로 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하겠다. 소상공인이나 이 자영업자들이 이자를 많이 냈을 때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적립 포인트로 해주고 다음엔 좀 까주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대출을 또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혜택을 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생색이 나고 당장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결국은 안 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 조언 먼저 한번 말씀드릴까요? 선거 때까지는 저는 일단 기회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니까 금리는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다 어떤 사실은 정치적, 선거적 이슈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계대출이 늘어난다고 걱정하던 때가 불과 지난주 초반이었으면 그 다음 주에는 대통령이 말을 하니 이게 올리라는 건지 내리라는 건지 헷갈리지 않나요, 시장도? 근데 결국은 뭐냐면 선거 때까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금융지주 회장들이 캐시백 포인트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무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나왔을 때 이들은 확실히 지금 또 땡겨놔야 돼요. 특례보금자리론 때도 보셨지만 그런 것처럼 초기에 빨리 자금을 땡겨놓고 받아놓는 사람만 유리한 거지, 나중에 가면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잡으셔야 돼요. 지금 글로벌 금리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인하를 언제 하느냐 고민하지, 이제 또 인상할 것이다 고민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뭐 하이어 앤드 롱거를 얘기했지만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는 기본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예측하는 모든 기관들은 지금 3월이다 6월이다 아니다 4분기다 하면서 그 기간만 따지고 있습니다. 대세는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굳이 내릴 필요 없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책이 나오면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1차 단계다. 그때가 투자의 1차 기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금리 인하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도 쫓아가야 할 때, 그런 때가 바로 또 하나의 2차 투자 기회가 됩니다. 내년도에 정책은 분명히 선거를 앞두고 나오겠지만 부동산에 관련한 직접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하면 금리 덕을 오히려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리 덕분에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장 열릴 수 있다는 생각 꼭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했는데 다음 주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